인생에서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어요. 당신이 어떤 문제에서 실패했다면 그건 원래 어려운 것이었을 거예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인생은 누구에게나 어렵고 쉬워 보이는 삶은 있어도 정말로 쉬운 삶은 없거든요. 친구가 어떤 실수나 잘못을 했다고 해서 그 친구에게 대놓고 심한 말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 이제 당신도 스스로에게 좀 더 친절하게 대하는 게 어때요? 잘못된 결과가 당신 잘못 같아 보여도 스스로를 너무 가차없이 혼내지 마세요. 어디까지가 정말 당신 책임인지, 그게 정말 당신이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맞는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지어 당신 탓이 아닌데 왜 스스로를 탓하세요? 어쩌면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의 삶에는 별 문제가 없는 것일 수도 있어요. 이러쿵저러쿵 옆에서 쉽게 떠들어대는 누가 만들었는지도 모를 인생 기준표는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세요. 남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말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거잖아요. 돌다리 동네 책방은 좋은 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입니다. 오늘 돌다리 동네 책방에서 곁들여 이야기 나눌 책은 박진영 지음 나 지금 이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 나면 지금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당신 자신이 훨씬 더 괜찮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분명해지실 거예요. 10%의 탁월한 소수의 사람보다 90%의 그저 그런 사람들이 왜 삶을 살아가는데 더 유리한지, 빛나는 성취보다 순간순간의 좌절이 더 의미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게 되실 거니까요. 여러분은 스스로가 남들에 비해 성실함이나 인간관계, 사랑하는 역량 등 일상적인 부분 혹은 자신의 영역에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답하셨을 겁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평균 정도라고 생각한다면 평균이라는 것의 의미가 제대로 표현된 것일까요? 그리고 남들이라고 말한 그 대상은 어떤 사람들을 말한 것일까요? 당장 주변을 둘러보아도 떠오르는 사람들은 참 가지각색의 모습들이잖아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남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걸까요? 사실상 뭉뚱그려 남들이라고는 하지만 그 실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도 허구의 개념인 것이지요. 그럼에도 90% 이상의 사람들은 자기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남들과 비교해 적어도 평균은 될 거라는 환상을 가집니다.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인데 말이지요. 이것을 평균의 환상이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들어볼까요? 심리학자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은 다양한 편견에 빠져 있지만 자신은 그렇지 않고 훨씬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평균 이상 효과 또는 우월상에 대한 착각이라고 불리는 이 현상은 보편적으로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보이는 현상입니다. 이렇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는 적어도 평균 혹은 그 이상은 한다고 생각하지만 안타깝게도 정말로 그러기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평균을 넘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요. 결국 우리는 내가 잘났다는 느낌을 얻기 위해 내가 남들보다는 낫다며 거의 무의식적으로 인구의 50%를 늘 깎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나는 특별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그렇게 누구나 일상적으로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사람들을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경험이 쌓여갈수록 자신이 내린 판단의 정확성에 대해서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 경험을 근거로 자신의 지식과 판단력들이 구성원들에 비해 더 낫다는 생각을 하면서 때로는 이를 카리스마로 착각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를 특별한 존재로 이해하는 이런 사고를 자존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 생각이 올바른 자존감일까요?
흔히 착각하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는 것이 자존감이고, 이렇게 남보다 자존감이 높아야만 좋은 사람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 자존감이 높다 낮다의 문제 이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건강한 자존감 추구의 방법인가에 대해서는 그다지 많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특별해지겠다며 끝없이 애를 쓰는데, 만일 그러면서도 항상 제자리인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면 그때의 좌절과 우울감은 또 어떻게 하지요? 자신에 대해 높이 평가하는 이 우월성과 특별함이 비현실적이라는 냉정한 판단은 덮어두더라도, 어쩌다 실패라도 겪어서 우월하고 특별한 나라는 이미지에 금이라도 가는 날에는 어떻게든 이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남들을 깎아내리게 되겠지요.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여러 가지 핑계와 합리화를 통해 메우려 할 것입니다. 여기 독재 정부가 통치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좋은 일만 일어나고 모든 게 멋진 것처럼 선전해댑니다. 그런 반면에 실제 존재하는 나쁜 문제들은 갖은 수를 써서라도 합리화하거나 아예 드러나지 않게 탄압하는 모습을 보이지요. 이 비정상적인 독재 정부와 평균 이상의 우월성에 대한 착각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 어딘가 비슷해 보이지 않나요? 앞에 예로 든 경우처럼 자존감이 잘못 형성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통제감은 낮고 죄책감은 높은 우울 증상이 나타나기 쉽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고 느끼는 동시에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고 느끼는 이중적인 감정이지요. 그런데 이 말을 곰곰이 짚어보면 결국 자기 스스로가 그 모든 일을 망칠 정도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진정한 자존감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존감은 긍정적인 자존감이고,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풍선이 크게 부풀면 부풀수록 작은 바늘에도 쉽게 펑 터져버리는 것처럼 자아 또한 크게 부풀어 있을수록 작은 실패에도 쉽게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터져버린 자신을 미워하기 시작하지요. 그러나 자신에게 너그러운 사람은 그 일이 원래 어려운 일이었어 라고 인정하고, 인생이 쉽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는 생각을 기본으로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불행에만 갇혀서 불행을 과장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버리는 자기 연민과는 다른 것입니다. 정확한 현실 지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모습이지요. 자기 자신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자신을 용서하는 모습, 이것이 긍정적인 자존감을 지탱해 줍니다. 삶은 결국 시간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과정이고 결과는 최종적 순간일 뿐입니다. 긍정적인 자아를 가지고 진정한 자존감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과정 내내 실패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환상이니까요. 그 대신에 단계의 실패를 관리하면서 성공이라는 과정에 도달하고자 노력합니다. 이처럼 실패를 단지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삶 자체를 바라보는 생각이 달라집니다. 빛나는 성취는 한순간인 반면 평범한 일상은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삶의 의미를 성취에만 둔다면 매일 새로운 성취를 해내지 않는 이상 삶을 의미 있게 느끼기 힘들 것입니다. 사실 삶을 지탱하는 것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보물찾기를 하듯이 매 순간 나름의 기쁨을 찾을 줄 아는 사람들은 오직 결과의 좋음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보다 대체로 더 행복한 모습을 보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스스로 내면의 그릇을 넘치도록 채워나가며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려 한다 해도 그것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행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용물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이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은 탁월한 사람을 부러워합니다. 전체 인구의 10% 미만인 탁월한 사람이 가지는 성공을 부러워하고, 어떤 분야에도 딱히 탁월함이 없이 잡다한 모습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에 점점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완전히 다른 시야가 열리지 않을까요? 탁월한 사람은 성공에 대한 자부심과 칭송을 누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 실패와 맞닥뜨리게 되면 한순간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기 개념이 단순하지 않고 복잡한 사람들의 경우 스스로가 잡다한 영역에서 어느 정도 주변인으로 살아가면서 낮은 자존감을 갖는 것 같지만 어떤 한 부분에서 실패를 하더라도 좌절에 치명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입니다. 10%의 탁월함을 부러워하며 자신은 그저 90%에 속해 있다는 만만함으로 어쩔 수 없이 낮은 자존감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면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일상의 면역력이 더 탄탄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나라는 사람을 규정하는 데 쓸 수 있는 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좌절에 더 강하다는 사실. 이거 은근 괜찮은 위안이 되지 않나요? 이제는 자존감에 대한 기존의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높은 자존감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과 의도적으로 높은 자존감을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매번 자신의 가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그 과정에서 수시로 좌절하고 기대와 다르게 낮은 평가를 받은 스스로를 가혹하게 대하며 강박적으로 추구하는 자존감은 긍정적인 자존감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삶의 많은 것이 자존감의 문제이며 높은 자존감만 갖게 되면 심리적으로 힘들었던 문제가 다 해결될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정말 자존감만 회복되면 수많은 힘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일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건강한 자존감의 소유자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삶이 괜찮은 게 아니라 삶이 이미 어느 정도 괜찮기 때문에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삶을 괜찮게 만드는 것일까요? 우선 자신에게 너그러워지는 것을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강하게 비판하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남들을 비난할 자격을 얻은 것처럼 행동합니다. 원래 부정적 정서는 더 크게 느껴지기 마련이고 비난할 거리는 칭찬할 거리보다 훨씬 더 잘 보이거든요. 나 자신과 타인을 비난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면 당신이 살아가는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스로를 너그럽게 대하면서 반복되는 일상에 감사하게 된다면 설사 몇 가지 일이 잘못되더라도 삶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며 여전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나 나쁜 일을 겪어도 너그러운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불안도, 우울도, 부끄러움도 훨씬 적게 느낍니다. 나쁜 일에 충격을 받기보다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줄 알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마음의 여유를 유지할 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다 보니 쓸데없는 걱정은 적고 자신감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적인 자존감입니다. 나쁜 현실이 있다면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아야겠지만 동시에 여전히 존재하는 삶의 즐거운 부분 또한 함께 바라보면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을 했는가라는 부분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결과가 어땠는가 하는 것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거기에 너무 크게 휘둘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어떤 결과이든 간에 그 사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당신이니까요. 잘못되었더라도 그 일이 잘못된 것이지 당신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 아주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